자, 26페이지에 제2장 수열을 관련한 문항에서 점화식과 일반항 문항에서 이 첨상용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좀 촬영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좀 줄 테니까 문제 해설 겸 일단은 좀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단계에 대한 포인트가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첫 번째 단계까지 들어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스스로 또 생각해보고 그래도 또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단계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걸 순차적으로 한번 쫓아가면서 연습을 좀 해봐. 먼저 문항 1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항 1에서는 제시문에서 주어진 조건들은 일단은 점화식을 만들어내는 어떤 수리적인 문제 조건을 갖다 주고서 있는 거야. 그리고 논제에서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XEN에 대한 식들이 있지, 관계식들. 이 관계식의 형태가 되도록 이제 유도해내는 건데 결국은 XE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 짝수항에 대해서.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하나씩 진행하는데 단계는 이래.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통해서 점화식을, 문제의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기본적인 점화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첫 번째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 점화식으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그치, 일반항을 구하는 것. 물론 이때 나오는 일반항의 형태는 xn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형태의 식으로 일반항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때 얻어낸, 그렇다고 해서 일반항을 완전히 구하는 건 아니고, 일반항에 대한 어떤 수학적 규칙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걸 이제 찾아내는 게 두 번째 포인트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 일반항부터 문제에서 원하는 x의 en에 대한 식이 어떻게 되어질지, 이 xen에 대한 식들을 갖다 우리가 정리해내는, 알겠지? 문제 요구사항이지 XEN에 대한 식의 형태로서 이 일반항의 규칙이 짝수항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문제가 짝수항에 대한 식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요런 이제 약간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얘는 짝수항과 홀수항에 대한 수학적 규칙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구나, 요런 이제 포인트를 눈치챌 수도 있어. 여하튼지 XEN에 대한 식이 어떻게 될지 일반항의 규칙으로부터 이 짝수항의 규칙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해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짝수항에 대한 규칙을 얻어내고 그로부터 문제에서 요구하는 짝수항 속에 주어진 식 속에 포함되는 FN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요걸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각각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는 세 번째 단계가 완성되면 거의 끝나는 거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점들이 포인트가 되어서 각각의 문제 요소들을 해결해 가는지 그걸 한번 잘 들어봐. 자, 먼저 첫 번째 점화식 만드는 부분에서 최초의 접근에서 방향이 잘 안 잡히신 분들은 지금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조건 그대로 읽어 나가는 거야. 물론 이제 문제 제시문을 읽기 전에, 제시문의 조건 읽기 전에 문제 요구 사항이 뭐지? 습관적으로 이건 좀 먼저 파악해 두는 게 좋아.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점 AN에 x좌표를 xn이라고 그랬어. 근데 점 AN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봤더니 그림에도 있고 그 문제에서도 그렇고 xn은 어디에 있다? 그치, x축상에서만 놓여있게 돼 있거든. 즉 xn의 x좌표를 xn이라고 그랬으니까 xn이라고 하는 점은 an이라고 하는 점은 xn, 0라는 형식을 띠고 있겠지. 그치? 요런 이제 힌트를 잡아내고 an에 대해서 그러면 xn에 대한 어떤 식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문제 조건으로부터 차분하게 이제 하나씩 접근하면 되는 거야. 정의에 따라 가지고 A1과 A2의 좌표가 둘 다 뭐라고 그랬어? 1,0이라고 그랬지. 요 힌트는 결국 요 XN의 정의에 의해서 X1과 X2가 얼마다? 그치, 1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초기 조건을 주고서 준 거야. 자, 이로부터 이제 또 순차적으로 또 나가는 거야. 자, 괄호 1번 제시문에 점 AN-1을 지난다 그랬어. 자, 요거 정리하자. XN-1, 0가 되겠죠. 그치? 이것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그치? 어디에 평행? Y축 평행. 평행하면서 무엇과 만난다 그랬어? Y 이퀄 X분의 1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정했어요? 그치? P의 N-1로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야. 그럼 P의 N-1의 점은 어떻게 되겠어? X값은 그대로 갖고 Y값만 Xn-1분의 1의 꼴로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쫓아가는 거야. 점화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해석하는 과정에서 점화식을 얻어내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여하튼지 그대로 가보자. 문제 조건들을 해석해 가면서. 이번에는 이제 Q의 n-1을 갖다가 정의하는데, Q의 n-1의 좌표는, 이걸 갖다가 다시 무얼로? 그치? X축상의 점으로 옮기는 거야. 그치? X축상의 점으로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이것의 X좌표는 Y축상의 점으로, 그래서 이것의 X좌표는 0이 되어지고 Y좌표는 어떻게 돼? 그대로 X n-1분의 1이 되겠지. 자,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 이때 이 Q의 n-1을 갖다가 다시 또 뭘로 옮기게 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치,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시켜가지고 이동시키지? 그래서 R의 n-1을 잡아주게 되는데, 그러면 X, 그치? 그러면 결국 R의 n-1은 뭐가 되어지게 돼? 그치? XY 좌표가 바뀌어서 X n-1분의 1, 0의 좌표가 되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N이라는 걸 이제 이거로부터 AN을 최종적으로 정의하고서 있어. 그치? AN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AN을 정의할 때는 어떤 규칙을? 그치? R의 n-2를 AN-2, 즉, xn-2, 0인 점에서 이 x좌표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고 그랬어. x축으로 평행 이동. 즉, 요것의 x좌표만 요만큼 이동시켜준다는 뜻이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xn-1분의 1에 플러스 xn-2만큼 이동한 게 an이 되어지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xn의 정의에 의해서 이때 이 x좌표가 그대로 뭐가 되어지게 돼? 그치, xn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요 과정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서 쭉 쫓아가서 요걸 얻어내서 xn과 xn-를 xn-의 관계식을 얻어내는 게 이 문제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요구 사항이야. 요게 이제 잘 정리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막혔던 분들은 이 포인트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답안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하신 후에 그러면 스스로 또 고민해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포인트를 잡으신 분은 일단은 끊고 잠깐 멈추고 일반항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지 조금 고민을 해본 후에 만약 그래도 일반항의 방향이 잘 안 잡힌다. 그러면 다음 단계 설명을 계속 진행해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단계의 설명을 또 진행할 텐데 1단계를 한 후에 스스로 생각할 때 잘 점검이 또 방향이 좀 안 잡히신 분들은 다음 단계 설명도 계속해서 듣고 또 포인트를 잡아가봐. 자, 여기서 이제 일반항 xn에 관한 식들을 갖다가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요거는 한 번에 얻어지는 건 아니야. 알겠지? 한 번에 얻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 문제의 힌트에 있는 것처럼 이 최초의 점화식을 세 개의 이웃항으로 되어 있는 점화식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좀 쉬운 형태의 수열의 점화식의 형태로 변형한 후에 그 다음에 변형 단계를 역으로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규칙성들을 찾아내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결국은 세 개의 이웃항에 관한 점화식을 두 개의 이웃항에 관한 점화식으로 줄이고 그렇게 줄여낸 두 개의 이웃항에 관한 점화식으로부터 xn에 관한 규칙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xn의 일반적인 형태를 얻어내는 게 이 흐름의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 다 듣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일단은 주어진 점화식이 좀 복잡하니까 얘를 갖다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가 보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형태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변형법은 xn-1 가운데 항이지. 가운데 항을 어떻게 한다? 피보나치 수레도 이런 거 좀 비슷하게 했을 거야, 수업 시간에. 가운데 항을 양쪽에다 다 곱해져 버리는 거야, 이때는. 그러면은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게 돼? xn의 xn-1 이퀄 요걸 여기에서 앞쪽에 좀 쓰자. xn-1의 xn-2의 그치?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어지게 돼. 자, 이제 조금 눈에 띄어? 점화식을 정리한 후에 여기에 어떤 규칙이 있을까 다시 한번 곰곰이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계산에 툭툭 떨어지고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니까. 알겠지? 항상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자, 그래서 봤더니,
요것과 요게 n과 n-1의 곱, n-1과 n-곱, 그치. 다음 두 항의 곱과 그 전 두 항의 곱에 대해서 그 전 두 항의 곱에 플러스 1을 하면 다음 두 항의 곱이 되는구나. 요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지. 그치. 무슨 수열이야? 일종의 요걸 하나의 우리가 새로운 수열의 항으로 묶게 되면 요게 등차 수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되어지게 돼. 그래서 얘를 yn 플러스 1, 얘를 yn으로 이렇게 묶어서 놓을까? 그러면 yn은 그치, 이런 이제 형태가 되어지는구나. 1인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걸yn으로 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n 값에 대한 좀 부담이 있지. 만약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yn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돼? xn이 x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xn은 n이 3일 때부터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그치? x1, x2는 따로 정의되어 있고, n이 3일 때부터 이제 실제로 값을 가지기 때문에yn은 y3부터 시작이 되게 되거든. 그래서 물론 이제 y3부터 해서 규칙성을 따져 나가도 돼. y3부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yn에 대한 규칙을 찾아서 원래 xn에 관한 식을 얻어도 되지만, 그걸 좀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그럼 이걸 이렇게 정의해서 이제 쓰게 되면 y의 3부터 정의되어지기 때문에 y의 3은 x2, 그 다음에 x1의 곱으로 되어지고 요게 1이 되어지지. 그치? 그 다음에 y의 이 점화식에 의해서 y의 포는 어떻게 되게 돼? y의 포는? 그치? y의 3 플러스 1이니까 그치? 2가 되어지게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이 규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지게 돼?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요것과 요 각과 요것 사이에 어떤 규칙이 생기지? 그러면 y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yn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치? 결국에는 요 n 값에서 2를 뺀 만큼의 값이 될 거야. n-2의 값을 가지게 될 거거든. n-2의 값을 가지고 yn이 정의에 의해서 xn-1 곱하기 xn-2이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결국은 xn-1이라고 하는 것은 xn-2, 그 전항과 그 다음 항과의 관계로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n-2의 이런 형태가 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xn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얻어낼 수 있겠지? 요걸 차수를 갖다 좀 늘려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n이 3 이상이지만은 굳이 n이 3 이상인 게 아니라 n이 그치 1일 때부터 뭐 성립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요를 갖다 xn이라고 한다면 xn 플러스 1이라고 할까? xn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xn이면은 그것의 전항 xn-1. 그 다음 요게 하나 줄었으니까 요거는 하나 늘어났으니까 요것도 하나 더 늘어나면 되겠지? 즉 요거보다 하나 낮은 차수로 이렇게 정리해서 식을 써도 상관없어. 또는 뭐 xn 플러스 1로 해서 식을 정리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n에 여기는 n이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치? 이런 이제 점화식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꾼 후에 규칙을 이제 나열해도 되겠어요. 다만 이렇게 되어지면은 n 값에 따라서 n이 어디서부터 정의되어지느냐가 달라지겠지. 그것만 요 옆에다가 요거는 n이 3 이상일 때, 얘는 n이 2 이상일 때, 얘는 n이 1 이상일 때 이제 성립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각각의 x1, x2, x3에서 초기에서의 x1, x2, x3가 어디서부터 이것들이 가능한지 실제로 만족하는지 그걸 좀 확인하는 과정은 좀 있어야 돼. 스스로 문제 답안에 쓰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n이 3일 때는 어떻게 돼? n이 3일 때는 x1이지? x1분의 그치 1, x1분의 1이 x2가 되는지 확인해 주면 돼. 근데 1, 1이니까 되지? x1, x2가 아까 전에 1, 1이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n 이퀄 3에서 출발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때 n 이퀄 1을 n 이퀄 2부터 출발해도, 이 식을 가지게 되면 n 이퀄 2부터 출발해도 상관이 없지. 똑같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지? 여러분들이 편한 형태로 쓰면 돼.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제 좀 불편하단 말이야. 어차피 이런 규칙은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되어지는 거기 때문에yn을 굳이 저렇게 정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선생님이 힌트로 준 것처럼 뭐 이런 설명을 다 할 필요, 답안에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대로 써도 돼.yn을 그냥 정의해버리면 돼요.yn을 뭐라고 정의하자? xn 플러스 1 플러스 xn으로 하게 되면 이때는 n이 몇일 때부터 성립돼? n이 1부터 다 성립이 가능하거든. yn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나중에 이제 x1, x2에 대해서 y1이, 그치? y1에 대한 값들이 그냥 이걸로 정의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1 해가지고 y1은 1 이렇게 정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y2는 2가 되어지는데, 그럼 y2는 xn과 x1과 x2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이 점화식부터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 규칙이 되는데 조금 더 서술이 편해지거든. n값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런 요령도 조금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 의해서 이것이 등차 수열이니까yn은 그치? 결국은yn은 뭐가 되어지게 돼?yn은 그대로 n이 되어지겠지. 그치? 왜냐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y1은 뭐였어? y1은 x2 곱하기 x1 해서 1에서 출발하게 되니까. 그치? 그래서 초항이 1, 그 다음에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되어지니까 y는 n이다. 그리고 y는 정의한 것처럼 xn 플러스 1, xn이니까 이로부터 xn 플러스 1은 xn의 그 전항의 그 항 번호에 해당하는 분자의 값을 가지게 되는, 즉 역수의 n배를 한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일반항의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야. 알겠지? 물론 여기도 아직 점화식이야.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거는 대입해 보면 돼. 그대로 다시 한번 또 xn을 갖다가 차수 낮춰 대입하면 어떻게 되게 돼? 이번에는 분자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한 차수 낮아지고 곱하기 xn-1 이런 형태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n-1분의 n에 그 다음에는 곱하기 얘가 분모로 가겠지? 차수 낮아지면서 n-2에 n-2 이런 형태로.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변형해서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이 어떻게 나느냐는 이 식이 n값이 xn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마지막에는 뭐 x1이나 x2 정도에서 끝나겠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항을 직접 구한다기보다 일반항에 대한 어떤 규칙을 얻어내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이 완전한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완전하게 나타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규칙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지. 알겠지? 여기서 일반항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하기보다는 규칙이 이렇게 되어진다까지 여러분들이 점검해주면 되겠어. 본 문항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항에서는. 알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단계까지 이제 보시고, 이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감이 잡힌다면, 중간에 요 식 정리하는 부분과 최초의 점화식을 변형하는 부분, 요 두 부분이 사실 포인트야.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나온 점화식을 우리가 어떻게 규칙성을 찾아내서 일반적인 n의 식으로 표현하느냐. 요까지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이 일반항 부분을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또 생각해 줘야 돼. 알겠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이제 x2n에 관한 규칙은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식변형을 통해서 fn에 관한 값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이것들을 또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돼. 이 다음 요소들은 사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지고 나면 이제 수식에 대한 변형이라든지 정리 요령만 알면은 뭐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또 이 동영상을 잠깐 끊고 곰곰이 뒤에 과정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후에 그래도 방향이 잘 안 잡힌다 싶으면 다시 동영상을 연결해 가지고 그대로 다음 내용들도 참고를 해서 들어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잡혔나요?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의 내용의 설명을 좀 더 들어봐. 자, 앞에서 구한 점화식이 이런 형태로 해서 일반적인 이런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지게 될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x의 2n에 대한 일반항이거든. 짝수항에 대한. 자, 그것만, 이게 짝수라는 것만 우리가 여기다 감안해주면 돼. 그리고 여기에 배열의 규칙들을 보는 거야. 배열의 규칙들을 보게 되면, xn 플러스 1에 대해서 그 전항분의, 그 전항의 항번호, 이런 식으로 역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것을 어디에다가, 이걸 그대로, 이 규칙을 어디에다 그대로 적용하자. x2n에다가 적용해보자. 그래서 쭉 나가는 거야. 그러면 x2n에 대해서 하나 줄어든 거, 2n-1에서 출발하겠지.
계속 가면서 엇갈려서 분자 분모가 계속해서 하나씩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규칙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로 설명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식으로부터 x2n에 적용하면 하고 식을 써도 돼. 알겠죠? 거기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규칙이 명료하게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x2n 짝수항에 적용하면 다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것도 정리의 한 방법이야. 자, 그래서 그대로 가게 되면 여기는 2n-2가 될 테고 이제 끝까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 자, 그 다음에 또 차수 하나 떨어져서 2n-3 그 다음에 2n-4 뭔가 규칙이 있는 걸 알 수 있지? 이런 배열의 규칙을 완전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분자는 홀수들의 곱, 분모는 짝수들의 곱으로 쫙 되어 있다. 중간중간에 이런 규칙성을 찾아내고 이런 규칙이 쭉 가서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어? 자, 분모가 지금 하나가 더 작지? 그러면 짝수들의 끝이 아마 이러한 표현의 끝이 될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게 돼? 짝수들의 끝인 2로 끝나게 되고 분자는 그거보다 하나 더 큰 3에서 끝나게 되겠지. 자, 얘가 2로 끝났으니까 분모가 2로 끝났으면 분자의 그 다음 항에 xn이 곱해지겠지. 그래서 다음 항의 xn은 여기서는 뭐로 끝나게 돼? x2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식까지 이렇게 정리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리고 x2는 우리가 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즉 x2n이라고 하는 식은 이와 같은 식의 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표현되면 x2n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 끝나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세 번째 단계는 매우 간단해. 그래서 두 번째 관계의 규칙을 갖다가 x2n 짝수항들에 대한 일반항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식정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fn을 구하는 것, 즉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형태로 이 x2n의 식을 어떻게 한다? 정리하는 요령들. 사실 그 정리하는 요령들은 여러분들 교재 25페이지에 필수 개념학습 문항 4번에 그걸 미리 연습하도록 돼 있어. 자, 이것들이 그치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팩터리얼과 이의 지수 형태, 그 다음에 m팩의 제곱의 형태로 변형되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 알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잠시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필수 개념 학습 문항 4번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마 바로 정리가 될 테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신 후에 fn에 관한 식이 어떻게 얻어질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고민이 그치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잠시 멈췄다가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 단계가 정리가 됐나요? 잘 안 되셨다면은 다음에 마무리,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식정리를 어떻게 가는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x2n에 대한 규칙들을 이와 같이 끄집어낸 후에 요것들을 문제의식, 분자를 보니까 분자가 팩터리얼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분모는 또 2의 n-1제곱의 fn의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 자, 이런 형식으로 변형하는 요령을 한번, 식정리의 요령이지. 이런 형태 요거 좀 중요하니까 알아볼. 자, 요걸 팩터리얼 딱 봤는데 요거 분자가 팩터리얼이네. 팩터리얼 보니까 여기 홀수들로 되어 있어. 뭐가 빠졌어? 짝수항들이 빠졌어. 짝수항들이 다 어디 있어? 분모에 있어. 자, 분모에 있는 것들을 분자에다가 이렇게 사이에다가 한 번씩 더 곱하자 이거야. 이런 형태는 요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여기다가 넣어서 곱하고 싶으면은 분모 역시 식변형이 전체가 x2에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제곱으로 우리가 취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분자에다가 사이사이에 짝수들을 다 곱해주면 돼. 딱 요 포인트 하나야. 요 식변형은. 자, 감이 잡히니?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할지 또 다음 순간에 생각하면 돼.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분자는 뭐가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 분자는 2의 n-1 팩터리얼. 문제에서 요구하는 한 형식이 벌써 하나가 나왔네. 분자는. 틀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그치, 요것의 제곱이야. 즉, 짝수들의 곱의 제곱이야. 자, 짝수들의 곱의 제곱은 특징이 있어. 모든 짝수는 공약수 뭐를 가진다? 2를 가진다. 그래서 2가 2의 거듭제곱 그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그 형태를 보면서 어떻게 변형할까를 유추해도 돼. 알겠지? 결론의 형태를 보면서. 자, 그래서 짝수들을 갖다가 다 빼내는데, 짝수들을 다 빼내면 얘는 2의 n-1제곱 1이 될 테고, 얘는 2의 n-2가 될 테고, 아, 뭔가 알겠지? 그치? 2 곱하기 1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딱 곱해질 거야. 2가 계속해서 곱으로 다 빠져나오지? 이거 한 번에 묶으면 2가 몇 개? n-1개가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2의 n-1제곱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짝수들은 어떻게 되게 돼? 그치? n-1, 2를 빼내고 나면 n-1, n-2, 1까지의 곱으로 해서 n-1 팩터리얼이 이렇게 튀어나온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야. 요거 제곱 빼먹으면 안 되지. 분자를 팩터리얼로 만든다고 분모를 한 번 더 곱하여 줬으니까 전체 제곱. 이제 식의 형태가 완전히 보이니? 그래서 이 n-1 팩터리얼 2의 n-1제곱 문제 형식에 맞춰서, 그치? n-1 팩터리얼의 제곱이다. 이게 이제 문제의 결론이 되겠어.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f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게 fn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 자, 마지막에 정리 요령, 요거는 한 번쯤 이렇게 이 형식을 갖다가 받을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첨삭 문제에 넣은 거기도 해. 간혹 가다가 이 정리하는 식이 이러한 이제 일반항의 n의 연속적인 어떤 분수 형태의 곱들로 나왔었을 때, 차수가 떨어지면 나왔을 때 요식 정리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령은 간단하니까는 한 번쯤 이렇게 제대로 연습해 놓으면은 식변형에 대한 결과물들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거꾸로 문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나왔었을 때는 짝수 팩터리얼, 짝수들의 곱과 홀수들의 곱에 의한 분수 형태에서 이런 식이 나왔었지? 이런 거꾸로 유추해도 꽤 쓸모 있는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생겨. 자, 문제의 이제 결론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까지 이제 문제에 대한 포인트가 제대로 안 잡혔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과정들을 정리해 가시면서, 이번에는, 그치, 이것들을, 이렇게 풀어온 과정들을 어떻게 답안으로 완성도 있게 쓸 것인가, 작성해서 제출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 가시면서 답안을 마무리해서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참고사항으로 좀 도움이 되길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